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 후에 우리나라를 첫 방한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연내 개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달러 환전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재고요. 그리고 환율 하락 속도를 좀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가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2017포인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하긴 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개장과 함께 받아들이긴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한 채 하락 반전하면서 2010선 부근에서 공방 중입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전장 내내 개장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 갈팡질팡하다가 현재는 동시에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13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주면서 사주고 있지만 시장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역시 시장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원화 강세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장에서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SK하이닉스 5만 원 안착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5만 원 선을 내주는 모습, 하락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은 어떤지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달리 우선주는 오늘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는 쉬어가고 SK텔레콤 역시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동안 상승폭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장 역시 550포인트 부근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채 55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안착에 성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수급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하면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14억 원, 외국인 124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만 137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셀트리온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장 역시 하락 이어나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전일장 3%대 강한 마감지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CJ 오쇼핑, CJ E&M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주 덩달아 기분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마찬가지로 GS 홈쇼핑도 1%대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강보합권,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권역에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급등했던 원익 IPS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4%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또 한 번 연저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는 환율이 1,000원대를 무너져서 이제 900원, 세 자릿수가 도래하지 않느냐에 힘을 실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겠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면서 현재 1,00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잘 지지해 줄지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시황은 어떤 시황에 이슈를 주목하셨는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하시죠. 김선유 멘토님, 화요일 시장까지는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냉정해지자 시장은 이미 가고 있다라고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장 시황 전략 간략하게 드려봤는데요. 역시나 김선윤 멘토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네. 사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이번 주 핫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뉴스 기사가 바뀐 거를 깜빡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원래 오늘이었지만은 네. 삼성전자 측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8일로 바꿨던 거 참고하시길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미뤄진 것 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절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호재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고용지표 좋게 나왔다. 그런데 저는 정말 불안한 게 이 시장에서 왜 그러면 기관들은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까? 네. 기관들 지금 투신권 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연기금은 또다시 2,000포인트 위에서 매도 처리를 합니다. 자, 외인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사줘야 되는데 외인들도 누군가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시장 분위기를 지금 보고 가자. 삼성전자의 실적 분위기.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지표 좋아서 다우가 뭐 17,000포인트 가건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 갑니다. 상관없이 움직였다고요. 맨날. 이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삼성전자 그 이후부터 해서 방향성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거고. 뭐 이제 여타 지표 지수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그래도 좀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제가 가져가고 있지 큰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들은 제가 다 정리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며칠만 더 참으세요. 주말에 그냥 현금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좀 쉬셨다가 시장 좀 확인하시고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도 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저랑 다시 호흡을 맞추시면서 종목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라고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차분히 현금 확보를 하시고 관망해 보자라는 시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냉정해지자 시장은 이미 가고 있다. 저희가 말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오늘 널뛰기 장세인 것 같은데요. 상승 반전하면서 2014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좀 이제 시장이 좀 갈까요? 갔습니다. 네. 이미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닥권 1970포인트를 정확하게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 시장은 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010포인트까지 올라왔는 상태고, 우리가 종목군별로 본다면 이미 상승 자체는 10%가 넘게 다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안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군들, 기초 소재 관련군들, 아니면 거기 화학업종, 그리고 정유업종 다 바닥권에서 SK이노베이션이 10만원, 11만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10%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서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바닥은 나왔다니까요. 바닥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쌍바닥을 찍고 가느냐 아니면 외바닥으로 그냥 올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미 가지고 있던 종목군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시되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을 한 번 더 파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 제가 이머징 마켓 시장을 잠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호치민 지수, 바로 베트남 지수입니다.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마켓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급하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상단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도 지수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고, 자, 그리고 브라질 지수도 한번 같이 볼게요.
브라질 지수도 마찬가지로 찍고 올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자, 선진국 지수 말 그대로 미국은 신고가, 그리고 거기 이머징 마켓, 중국을 비롯한 다른 이머징 마켓들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조정이 온다, 아니면 상승한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은 나왔고 거기에서 추세는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별주는 이미 달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달라지는 분위기지 시장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종목군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바닥은 다지기 완료했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니까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까지 선상주 수익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4%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NC소프트와 이지바이오 모두 평균 2%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용 멘토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트가 간소해졌습니다. 벌써 세 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세아베스틸도 1%대 강세 움직임, 삼천리 자전거만 조폭 조정을 받고 있네요.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누적 수익률 50%가 넘었고요. 53.5%, 이상루 멘토님도 26%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선상주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김선윤 멘토님은 없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 주말에 저희 두 멘토군의 강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고편보다 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 듯한데요. 실망시키지 않도록 두 멘토가 아주 알짜배기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강연회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루 멘토님 포트 벌써 세 종목 수익 실현하셨는데 유성기업은 10%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성기업 자체가 이제 신고가로 또다시 날아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은 더 갈 수도 있겠고 안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맛보기, 집에서 오늘 소고기 한번 구워 드실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이렇게 딱 보여드렸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CJ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CJ를 일단 이익실을 좀 했습니다. 이익실을 했던 이유는 전후 사정상 CJ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각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사후 AS를 좀 더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서비스에 좀 더 참여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우선 가족분들이랑 소고기 구워 드시라고 유성기업 10%대 1차 수익률인데요. 이제 1차 수익률이 벌써 10%대라면 추가 수익률이 얼마나 올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이상루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디귿으로 시작하는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건 역시 한 달 사이에 10% 수익률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차에서 지금 모델을 상당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기아차도 또 신차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페이스 리프트가 아닌
신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은 알루미늄 휠을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요즘 들어 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호재까지 한 번 더 얹혀진다면 그때는 주가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디귿으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관망하자라는 마인드답게 오늘 종목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안 들고 나올 겁니다. 네. 화요일도 안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스타일 자체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10%씩 들어가죠. 제가 저게 지금 올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해서 50% 정도인데 방송에서 저 정도 수익이 났지만 사실 저게 이제 10% 매수 원칙을 따져보자면 네. 5%입니다. 저게 한 3월부터 저희가 방송을 했잖아요. 5% 수익률입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송은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2차 반등과 3차 반등을 주는 추세상의 하단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제가 또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 수급을 제가 지금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또다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선상주와 코멘터리 받아봤고요. 이제 바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스카이라이프 매수해도 될까요? 2558님이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두 번째 추세 전환 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아직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면서 매수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만큼 이번에는 김선윤 멘토에게 자세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종목은요, 큰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하락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5월 달에 첫 번째 반등 분위기가 나와주면서 추세가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인가라고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승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 텐데요. 이 포인트 자체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상승 포인트로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갔던 단계이고, 다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가 될지 그 다음이 될지 이 아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바닥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측을 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아직 크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락이 나올 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 시점을 노려야 돼요. 항상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 포인트를 노리십시오. 세 번째를 노리신다거나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지금은 현재 구간대에서 뭐가 걱정이냐면 이전부터 나왔던 흐름. 작년 이제 1월이네요. 1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듯 싶다가도 도로 빠져버리는 포인트 자체가 나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9월부터 하자면 이런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 2월 초에. 하지만 바로 이탈하면서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이 완성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구간대 매수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진짜로 어떻게 60일선, 100일선 위에 있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매수하기에는 안 됩니다.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 현재 시점입니다. 네, 실수하기 쉬운 거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바닥 추세에서 이런 포인트를 노리십시오. 항상 방송 보시면 제가 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항상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는 다소 부담스럽고 추세가 전환되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온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매수해 보기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OCI 역시나 매수해도 될까요? 7698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하면 안 된다. 김선유 멘토님 추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차트 좀 잘 보시니까 자세히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기업의 동향을 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CI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를 제가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주가가 못 오르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2008년에 우리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킬로그램당 400불이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 2011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나오죠. 킬로그램당 지금 얼마입니까? 21달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빠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을 만약에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탄력 자체가 크게 탄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약하게 탄력을 받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20분의 1도 안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7달러에서 지금 20달러로 올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요만큼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큰 추세 자체를 먹으려고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크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딜까요? 자,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요번에도 미국에서 또다시 규제가 또 나타났죠.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에서 너무 가격적으로 후려쳐서 중국 기업들 말고는 태양광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OCI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다른 여타의 태양광 업체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중국에서 하도 가격적인 부분으로 내리치는데 미국에서도 손을 들어가지고 중국 애들은 좀 더 세금을 매겨야겠다라고 이 정도까지 들고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가 자체의 반등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OCI는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꾸준히 내려왔던 게 사실이었고, 대신 우리가 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에 빨간색 화살표 한 개 보이실 거예요. 자, 과매도 구간 중에서도 특히 심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여기 이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가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이번에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아,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요? 그 위에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자리가 조금 되겠네요. 요런 자리가 보이죠, 지금. 자, 19만원대 딱 보입니다. 자, 거기에 19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또 매물을 또 보시면, 이 상단에 이 매물 18만원짜리에 매물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18만원대까지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무리 탄력을 좀 더 받아서 올라가더라도 맥시멈은 20만원이라는 거죠.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군을 좀 더 안전하게 하십시오. 지금 태양광 산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뭐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두 멘토군이 선상클럽 방송 전후로 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오전 9시부터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선상클럽이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번호 공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전화가 열려 있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세 가지 번호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어머니? 대구예요. 네, 대구.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LG화학을 40만 6천 원에 사가지고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을 이제 물타기가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네. 그것만 상담을 해보고 싶고요. 가격이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한 20%를 사버리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 가격이 이 가격 지금 현재 가격에 맞춰지면 그냥 매도를 할까 싶기도 하고요. 네. 추가 매수 한 20% 더 하고 싶어서요. 지금 네, 현재 너무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10%요. 10%. 네, 네. 매수가가 꽤 높습니다. 현재 29만 원대인데 40만 원대의 매수가 가지고 계셔서 네. 걱정이 더욱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네.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네, LG화학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추가 매수해도 좋다. 하락 추세 전환이다. 3차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좀 더 눌리면 그때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우선 두 분 네네. 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찬성 의견 나눠주셨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이상로 멘토님 만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이끌어 나가보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이거 매일 잘 보고 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향 분이시네요. 자, 이게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 네. 그럼 매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의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 예. 제가 LG화학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이건 2차 전지 관련주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러면서 네네. 삼성 SDI하고 지금 LG화학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LG화학과 그 삼성 SDI가 다른 점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잘 모르고요. 아, 그냥 그러세요? 해가지고, 네,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원통형에 대한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제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제부터 많이 쓸 수 있는 2차 전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의 현재 주가의 상태로 봐서는 LG화학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인 부분은 상승을 하는 추세 안에 놓여 있겠죠. 네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얼마라고 하셨죠? 40만 6천 원이요. 오래됐어요. 그럼 무조건 좀 사셔야겠네요. 그 40만원까지 올라가기 조금 버거우니까. 자, 가격을 짚어드릴게요. 네네. 자, 가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화살표 강하게 뜨는 모습이 보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날. 그냥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네. 보시면 자, 여기에 지지를 꾸준히 받는 모습 맞죠? 지지를 또 받고 여기에 갑자기 투매가 나왔습니다. 물량이 네. 크게 터졌다는 거죠. 누군가를 네. 빠져나갔어요.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갭으로 올리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다시 한번 크게 붙었죠. 예. 그러면 이 가격대는 뭡니까? 무조건 지지를 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좀 더 눌리면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하단의 가격대, 바로 지지를 받았던 28만원대 근처에 갈수록 더욱더 좋은 단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셔도 좋지만 저는 좀 더 눌리면 사면 더욱더 좋겠다. 그런 뜻에서 좀 더 눌리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머니 한 번 더 네. 눌림목 구간이 오면 그때 매수 네. 안전하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대문이에요.
서대문구. 아, 서대문구 가까운 곳에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 아프며 네. 한미약품. 12만 5천원에 40%예요. 12만 5천 원에 40%. 현재 네. 손실 권역이라서 조금 목소리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볼게요. 한미약품 12만 5천 원이 매수가라고 하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하자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더 기다려보자 시세를 기다리세요. 다소 엇갈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비중이 40%라서 좀 높긴 한데요. 김선희 네. 멘토님 자세히 만나셔서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시고 난 이후부터 해서 계속 좀 하락이 나와가지고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혹시 3월 달에 사신 건가요? 이거, 네, 산지 오래됐어요. 아, 더 오래 3월 달 전에 사셨어요? 네. 그럼 언제 2013년도에 사셨나요? 그렇죠. 아, 2013년도 초에 금 사셨고 16만 원 넘어갈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는데 그때도 정리 안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매도할 타이밍 있으셨는데 정리 안 하셨는데 이제는 전 저점까지, 그러니까 언젠가요? 11만 원 선까지 깨고 내려가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의 추세에서 보자면 3월달 고점 전까지는요, 기관들의 매수 계속 들어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와주고 있다가 3월 고점부터 해서 기관이 그냥 풀 매도세예요. 계속 팔아치웁니다. 원래 그때 정리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매도를 합니다. 계속. 지금 최근 거래일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몇 달째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3월 3일부터 보더라도 기관들이 64만 주 매도세거든요. 순 매도세가. 주체 자체가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움직이냐면 기관 매수, 외인은 주체가 아니에요. 외인은 관심도 없고요.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수급 상황과 지금 차트상의 저점 분위기 완전 깨고 내려간 분위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답은 없어요. 더 하락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볼 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지수 상황이 그래도 최근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비중을 줄여보시던가 아니면은 전량 조금은 축소를 해보시던가 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수급 너무 안 좋습니다. 아니면 기관 매수가 정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참으셨다가 기관 매수가 연이어 한 4, 5일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네. 9만 2,600원이 바닥이거든요. 아, 선생님. 네. 거기 깨질까요? 자, 선생님, 주식의 바닥은 없고 고점, 이거 분위기를 따지는 건 안 됩니다. 네. 항상 수급 보셔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가서 수급이 빠져나가면 거기가 고점이고, 즉,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 거기가 매수 포인트인 거지. 손절가가 어디고, 목표가가 어디고, 이거 몇만 원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건 수급이 전혀 없는 차트 흐름만 봐야 되고, 이제 실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들이 그에 해당하는 거지. 한미아품 같은 이렇게 그래도 큰 종목들은요, 수급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개인의 힘으로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다 되는 종목이 움직일까요? 안 됩니다. 혹시 데이터가 잘못되지는 않을까요? 네? 너무 빠지니까 불안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좀 하실 게 손절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거 팔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포인트 잡힌다.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사실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나쁘진 않으셨는데 이전에 봤을 때 너무 욕심내시다가 못 빠져나오셨잖아요. 아니, 한번 팔았다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번 파셨을 때는 수익은 많이 나셨나요? 네, 났어요, 많이. 얼마나 나셨었어요, 그때는? 그때 났는데, 네. 제가
14만 7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팔고 14만 팔았다가 못 탔어요. 네. 그래서 12만 5천 원인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한 300주 돼 이거. 네네. 그래서 한 100주 팔아가지고 못하게 해버릴까 그 생각도 들어가는데. 자, 이상노 멘토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불 타야 됩니다. 물 타시면 안 되고요. 불을 타셔야 돼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빠지는데 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간 네. 매수 들어올 때 그때 불 타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버님. 네. 네, 현재 비중 40% 너무 크시고요. 이렇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손실액도 크거든요. 네. 이상노 멘토님은 시세가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자세한 가격 밴드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혹시요 가을까지 가면 어떨까 가을까지. 네, 이번 상담은 이상노 멘토님이 좀 가격 밴드까지 예.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이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미련을 조금 두고 계십니다.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이게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처음에 나름 궁합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맞아요. 수익을 크게 한번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금씩은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남아 계십니다, 사실. 예, 그래서 조금은 왜곡된 시선으로 조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냉정하게 차라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이미 우리가 흔히 아는 과매도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과매도 신호가 한번 크게 뜨면서 지금 하단에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그러면 자, 사실상 이 가격대는 넘을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이제 12만 원대는 역사 속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주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격을 또 보시면 자, 작은 또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이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대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상.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군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언제까지도 빠질 줄 모릅니다. 왜냐? 얘네들이 개인의 물량을 모두 다 정리를 시키고 자기네들 물량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이 들어가는 자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매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한미약품은 그래도 회사의 기조 그리고 제약업종의 1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 정도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를 지켜보시면서 상단에 이 10만 5천 원대를 돌파하는 시점 아니면 갭 상승이라든지 거래량 크게 붙는 시점을 매수에 대한 밴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근데 3분기 때 좀 안 갈까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3분 뒤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아픈 사람이 많아야죠, 사실. 뭐, 제약업종이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유행병이 조금은 뭐, 있던가. 뭐, 예전에 신종플루가 확 왔을 때, 그때도 제약업종 크게 올랐죠. 그런 분위기 자체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염적인 부분이 많이 도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너무 빠져서 손절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돈에가 막당해서 지금. 예, 그러면 그렇게 조금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예, 저희가 뭐 따로 또 상담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 그래서 예. 여기서 100주 팔아가지고 예. 더 빠지면 사버리려고 차라리. 예. 일단 시청자님 저희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요거를 딱 하고 방송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나머지 분들이 조금 기다리시고 계셔가지고 저희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이상노 멘토님이 전화 드리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이렌텍을요. 네. 어제 오늘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네. 했어요. 얼마씩 매수하셔서 평단이 얼마신가요? 네, 6,100원이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프하고 EPS만 보고 했어요. 네. 매수가 근데 지금 뭐 평단이 예. 6,100원이신데 손실 권역에 계십니다. 근데 하루 만에 네.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시는 의도는요? 아니, 목표가를 몰라가지고 목표가를 처음 사본 모르셔서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우선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렌텍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수급 매력도가 낮으니까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엇갈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하루 만에 마음이 변심을 하셨는데 우선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셔서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세요. 네. 자, 어머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지요. 네. 제가 막 지나간 것만 보고 했어요. 그렇죠. 이상노 멘토랑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면서 삼성전자 출장 나오기 전까지는 IT 부품 좀 쳐다보면 안 된다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방송 오늘 처음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이렌텍을 그전에 아니. 9,000원 더 넘게 가고 그래가지고 네. 자막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한번 듣다 보니까는 좀 제 생각에 네. 올라가니까 안 했구나. 요즘에 저기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안 올라갔구나 싶어서 예, 그래프만 근데- 보고 EPS만 보고 샀습니다. 근데 어머니, 네네.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네.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IT,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2분기 실적 좋을까요? 네. 똑같이 안 좋죠? 네. 그렇죠? 네, 어머니. 네네. 어머니. 네네. 자, 어머니 고집을 피우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차라리 방송에서 제가 이상노 멘토랑 제가 추천드리는 걸 보세요. 관심주로 네. 제시해드리는 거. 저희가 네, 지금 IT주로 제시한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제가 3월부터 IT주 지금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만큼 IT주들은 지금 죽었어요. 당장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시장을 읽어야셔야 되는데 무조건 어머니가 좋다고 따라가시면 안 되고 EPS 추정치 보시는 건 좋은데 그게 지금 뭐 H탁이 나오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틀려요. 이거는 1분기까지의 실적인 거고 2분기부터 완전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향후를 보셔야 되지. 그럼 이렌트 이런 거 언제 사야 되냐?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해서 또 뭐가 걱정입니까? 8월 달에 IT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완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죠, IT주를. 왜 이거를 이제서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고민해가지고 파시려고 하십니까? 궁금해서요. 어머니. 네.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네. 어머님은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네. 많이 잃으셨죠, 지금까지? 지금 참고 잘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진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아이고, 참고 그쵸?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네. 그때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어머니 마인드를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이틀 동안 거쳐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이 6,100원이시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이 거의 100%예요. 네, 엄청 많이 들고 계신데 이상노 멘토님은 단기 반응이 그래도 가능한 구간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 이끌어 나가 보세요. 네. 네, 어머님. 네네, 안녕하세요. 비중 100%라고 하시니까 무거우시죠, 마음이? 네, 뭐 마음이 무거운 걸 떠나가지고. 네. 자, 일단 기운 내시고. 네. 자, 일단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예? 그래서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간 배터리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렇습니까? 예? 소프트웨어라고 써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렌텍은 우리가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예. 그 회사 자체가 지금은, 보면 반등 추이,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강하게 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요 가격이 얼마냐면, 자, 6,130원, 6,120원 그 부근이에요. 근데 오늘 돌파가 안 나오고 있죠? 네. 요 돌파를 차라리 조금 보면 그 다음 단계까지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돌파를 안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선준 멘토님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만 노리시고 비중 100%는 조금 힘듭니다.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네. 비중 100%를 지금 이렌텍 가져가시는 건 조금 무리고 네. 여기에서 한 3분의 1을 정리하시고 한 30% 정도면 좀 실으십시오. 네. 아이고, 나머지 참고하겠습니다. 금액은 또 딴 종목군 네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비중 100% 싣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전화 주셔서 과연 포트에 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진단 받으시고 그때 좀 안전하게 포트 담으시면 높은 수익률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예. 네, 종목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 때마다 전화나 문자 꼭 주세요. 예,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매도해도 될까요? 2009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환율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선유 멘토님에게 마지막으로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세 자릿수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가 다시 빠지고 있죠? 네. 항공주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더 이상 빠질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항공은 아니고 아시아나항공. 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그래도 더 쌉니다. 자, 그래서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 요거는 오히려 조금 반등이 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매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상클럽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천상주의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 참석해 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자세한 얘기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내용 담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